시간에 이어서 15번 계속해서 기타 거래에 대한 분계 연습이 되겠습니다. 전표 입력 연습. 10월 15일 거래를 읽어보면은 지점 확장을 위해서 강남빌딩과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1,00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은 대변에 가서 자산 감소되는 것이고, 이 보증금을 우리는 차변에 적어야죠. 차변에. 그래서 우리가 보증금에는 우리가 월세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점 확장을 위해서 월세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임차 보증금이 되는 거고, 강남빌딩에서는 보증금을 받은 회사죠. 강남빌딩은 임대 보증금으로 처리합니다. 임차 보증금은 자산이에요. 만기 때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강남빌딩 입장에서의 임대 보증금은 부채입니다. 만기 때 돌려줘야 되니까. 자, 우리 회사는 지금 유형 상사입니다. 유형 상사는 임차 보증금 자산 처리하고, 강남빌딩은 임대 보증금 부채 처리한다는 거 또 함께 알아두십시오. 자, 우리는 유형 상사 회계 처리하는 거니까 차변에 임차 보증금 1,000만 원, 거래처는 강남빌딩으로 걸어주세요. 대변에는 보통예금 1,000만 원 서울은행이 되겠습니다. 자, 10월 15일 이렇게 입력합니다. 10월 15일 차변에 보증으로 검색해 볼까요? 보증 들어가는 게 임차 보증금이 있겠죠? 네, 962번. 거래처 강남빌딩 40231. 금액은 2,000만 원. 2,000만 원 맞나요?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이 103번 보통예금이고요. 서울은행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네. 임차하는 회사는 보증금을 임차 보증금 자산 처리하고, 임대해주는 회사 강남빌딩은 대변에 임대 보증금이라는 부채로 정리한다는 거. 보증금 주고받을 때 회계 처리하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음은 16번 문제 해볼까요?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200만 원이 입금이 되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다. 네, 이런 시험 가끔 나올 때 있습니다. 자, 보통예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예금 차변에 자산 증가시켜야 되겠죠. 200만 원. 근데 무슨 돈인지 모른대요. 무슨 돈인지. 그러면 대변에 이걸 부채가 됩니다. 돈이 들어왔는데 무슨 돈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부채예요. 그것을 일단 우리가 임시계정을 쓰는데 원인을 알 수 없을 때는 가수금이라고. 가수금. 그래서 가수금은 부채니까 대변에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인이 밝혀지면 가수금이 차변에 와서 또 없어져요. 이게 가지급금이 처음에 차변에서 발생했다가 나중에 대변으로 정산하듯이, 가수금은 처음에 대변에서 부채로 발생을 했다가 증가를 했다가 나중에 정리가 되면, 그것이 밝혀지면 차변에 와서 상계 처리한다고 하죠. 상계가 됩니다. 자, 10월 16일 날 이렇게 입력합니다. 10월 16일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에 200만 원 차변에 자산 증가시키고, 대변에 가수 257번 가수금 아무것도 모르죠? 200만 원 부채 증가시킵니다. 근데 가끔 가수금이 어느 거래처에서 들어왔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거래처 코드 겁니다. 근데 거래처도 모르고 무슨 돈인지도 몰라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수금 200만원, 계정과목과 금액만 입력하시면 돼요.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17일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된 200만원은 안동상사의 외상매출금 180 그리고 계약금 20만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답니다. 계약금을 받은 것은 선수금 부채죠. 대변에 기록할 것이고, 외상매출금 회수하면 대변에 가서 자산이 감소하죠. 외상매출금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출금 180, 선수금 20만원으로 기록을 하시고, 차변은 아까 여기서 가수금으로 정리했던 거니까 차변에 가수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이 가수금, 부채 감소가 됩니다. 가수금 200만원, 차변에 가수금을, 여기서 발생했던 가수금을 상계 처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러면 10월 17일 일반전표에다가 이렇게 입력합니다. 10월 17일 일반전표에 차변의 가수금 200만원 상계하시고, 대변을 2개로 합니다. 108번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은 거래처 코드가 반드시 필요한 계정과목이죠. 안동 102번 180만원. 또 대변에 계약금을 받은 것은 선수금이죠. 선수금 259번, 이것도 거래처 코드 반드시 필요하죠. 102번 안동상사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만원.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차변의 가수금 200, 대변의 외상매출금 180, 대변의 선수금 20만원. 가수금은 거래처가 없지만 외상매출금과 선수금에는 거래처 코드로 2개 다 안동상사로 거래처 코드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페이지 넘어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10월 18일 삼성카드사의 청구에 의해 삼성카드 사용금액 150만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습니다. 자, 보통예금이 자동이체됐으니까 보통예금 대변에 기록해야죠. 대변에. 그러면 차변에 올 것은 뭐냐? 카드 사용금액입니다. 우리가 카드를 사용할 때 부채 계정인 미지급금으로 처리했잖아요. 오늘은 이체시켜줬으니까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합니다. 미지급금. 차변의 미지급금 부채 감소.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인 거래다, 이거죠. 그리고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 쓸 때 삼성카드로 거래처 걸어놨겠죠. 갚을 때도 삼성.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삼성카드가 된다. 자, 그러면 18일 날 일반전표에 이렇게 입력합니다. 10월 18일 차변의 부채 감소, 미지급금, 삼성카드, (150만원)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150만원. 그래서 미지급금도 거래처 삼성카드로 코드 걸어야 되고, 보통예금도 거래처 서울은행으로, 보통예금은 서울은행 코드, 미지급금에는 삼성카드 코드 들어있어야 된다, 이런.
다음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19일 업무용 복사기를 하이마트에서 구입하고 대금 300만 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했다. 이랬습니다. 예. 업무용 복사기를 샀습니다. 그럼 복사기는 우리가 비품으로 처리해야죠. 그래서 개정 과목이 비품. 복사기를 샀으니까 차변의 비품이 되겠습니다. 삼성카드로 샀으니까 대변은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예, 대변은 미지급금. 거래처는 삼성카드. 자, 부가가치가 물론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에 언급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하겠습니다. 자, 10월 19일 일반 전표에 10월 19일 차변의 비품 방향키로 쭉 가서 300만 원이 돼요. 대변은 미지급금 삼성카드 300만 원. 이렇게 돼야 된다. 차변의 비품 300, 대변의 미지급금 3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 다 같이 볼게요. 10월 20일 날 상품 운송을 위한 중고 트럭 취득과 관련해서 트럭 취득세 3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취득세. 네, 중요하죠. 네. 우리가 이제 이걸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면 틀린다 이 말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앞에서 트럭이라고 그랬으니까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처리하면 돼요. 차량 운반구. 그래서 차변이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판매관리비가 아니라 차변에 오는 것은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자산이다 이겁니다. 네, 현금으로 납부했으면 출금전표로 쓰셔도 돼요. 대변이 현금이니까요. 자, 10월 20일 출금전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1번이 출금이죠. 구분해서 차변은 차량 운반구 208번이네요. 방향키로 쭉 가서 35만원. 취득세는 자산이다. 취득세는 자산이다. 자, 다음은 2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판매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40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어요. 자,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무형 자산이죠. 개념 과목은 소프트웨어. 차변에 자산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프로그램 사는 거 소프트웨어라는 자산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감가상각도 합니다. 무형자산도. 무형자산 상각이라고 그러죠. 무형자산. 자, 10월 21일 차변에 소프트웨어 240번 400만 원 되겠고,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했죠. 서울은행 코드 걸어주시고 400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서부터예요. 400만원 자산 증가, 대변의 보통예금 서울은행 400만원 자산 감소. 뭐 복잡한 건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들이. 자, 10월 22일 거 보겠습니다. 22번. 매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 3천만 원을 국민은행 앞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당좌수표를 우리 회사가 발행했다 그러면 개정과목이 대변의 당좌예금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회사가 당좌수표 발행하면은 그 받은 거래처가 어떻게 돼요? 수표를 우리 그 제시하겠죠, 은행에. 그럼 우리 회사 당좌예금에서 인출이 됩니다. 그래서 대변의 당좌예금 3천만 원이 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50만 원하고 취득세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그러면 현금 이것도 대변에 가야죠. 대변의 현금이네요. 110만 원이네요. 110만 원. 자, 그러면 차변이 뭐가 되느냐 이겁니다. 차변. 자, 당좌수표 발행한 거 3천만 원에 현금 나간 거 110만 원. 이게 다 무엇 때문에 나갔어요? 중개수수료, 취득세, 땅값, 토지대금이잖아요. 전부. 토지 취득과 관련된 비용까지 전부 자산 처리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토지로 3,110만 원을 처리하는 거예요. 차변에 토지 31,100,0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22일 전표 입력합니다. 22일 날 대변부터 한다면, 자, 대변에 그 우리가 지급한 게 당좌수표를 발행한 게 당좌예금이란 말이죠. 102번. 당좌예금은 거래처를 꼭 넣어야 돼요. 국민은행 앞이니까 거래처가 국민은행입니다. 금액은 3천만 원이고요. 또 대변에 현금이 나갑니다. 101번. 현금은 거래처와 적요 넣을 필요 없죠. 생략합니다. 그리고 대변에다가 입력합니다. 110만 원 1100 플러스. 그리고 차변이 토지라는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매장 건물을 짓기 위한 거니까 토지죠. 만약에 토지를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샀다라고 한다면 차변에 오는 게 토지가 아니라 투자 부동산. 개념 과목이 다르죠?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샀다. 그러면 그건 토지 아니에요. 토지지만 토지가 아니다. 투자 부동산이라는 투자 자산으로 개념 과목을 바꿔야 되고, 지금 이 토지는 매장 건물을 신축하려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예요. 그래서 토지가 차변에 31100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3번인데요. 한번 봅시다. 나약상사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200만 원이 회수불능하여 대손 처리했다. 단 대손 처리 시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여 처리하시오 이랬어요. 그러면 날짜가 10월 23일 현재에 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있는지를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잔액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0만 원 이상 있으면 차변의 대손 충당금 200, 대변의 외상매출금 200으로 분기가 끝나고, 만약에 200이 아니라 한 100만 원만 있다 그러면 차변의 대손 충당금 100,
그리고 100만 원 모자라는 건 당기의 비용이 대손상각비 100만 원. 그리고 대변은 외상매출금 200.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문제죠, 이것도. 자, 그러면 먼저 합계잔액 시산표를 10월 23일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가서 합계잔액 시산표 날짜를 10월 23일 날짜로 입력합니다. 이 시점에 외상매출금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을 보아요. 이 합계를 보는 게 아니라 잔액을 봐야 됩니다. 잔액을. 그래서 잔액이 50만 원이 있습니다. 잔액을 꼭 봐야 돼요. 그러면 50만 원은 대손충당금에서 상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 지금 대변에 잔액이 있으니까 대손충당금을 차변에 기록해야 된다는 것도 여기 조회하면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대손충당금 먼저 입력해 볼까요? 자, 일반 전표에 가서 23일 10월 23일 차변에 자, 대손충당금은 말이죠. 여러분이 한글로 검색해 가지고는 곤란해요. 왜 그러느냐? 외상매출금 다음 코드를 찾아야 되거든요. 외상매출금이 108번이기 때문에 109번으로 직접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9번. 대손충당금 한글로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대손. 네. 자, 109번 대손충당금도 있고 111번도 있고 113, 115, 117, 119. 네. 그래서 여기서 고른다면 꼭 109번을 골라야 됩니다. 외상매출금 다음 코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기 때문에 꼭 109번을 써야 맞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50만 원 있었으니까 차변에 50만 원 털고 나머지 150만 원은 뭘로 해야 돼요? 대손상각비로 해야 되죠. 그래서 비용 발생시킵니다. 차변에 대손상각비 835. 차변에 대손상각비가 150만 원. 그리고 대변은 외상매출금. 대변은 외상매출금이죠. 거래처 꼭 필요하죠. 외상매출금.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200만 원이잖아요. 예. 아니 금액이 나약상사잖아요. 거래처가 나약으로 거래처 걸어지고 대변에 200만 원. 네. 요 분계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대손 처리하는 거. 뭐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배운 회계 처리예요. 매출 채권 할 때 이거 이미 다 배웠던 건데 뭐 이제 다시 시험에 대비해서 다시 한번 또 집중적으로 유형별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이 좀 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 24번 문제 10월 24일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월 2일에 부산 상사의 대여한 단기대여금 500만 원이 부실 상사의 파산으로 인해서 회수 불능으로 확인되었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아까 위에 거는 외상매출금이 회수 불능, 그래서 대손 처리한 거고, 지금 24일 거는 단기대여금이 회수 불능, 그래서 대손 처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파산으로 인한 회수 불능이므로 대손 처리를 하자, 그런 분계죠. 그러면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또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10월 24일 기준으로.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 다시 가가지고 여기 날짜를 10월 24일로 입력합니다. 그래가지고 단기 대여금이 당좌 자산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있죠. 그런데 그 밑에 대손충당금이 대변 잔액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설정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이때 비용은 조금 전에 외상매출금의 대손 처리 시 비용은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판매관리비로 비용 처리했지만 단기 대여금은 기타의 채권이므로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달리 쓰고 있어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요게 중요합니다.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은 대손 처리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800번대가 아니고 코드가 900번대일 것이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월 24일 전표 한번 입력해볼까요? 일반 전표에 10월 24일. 자, 단기 대여금 대변에다 적습니다. 4번 대변의 단기 대여금 못 받게 됐으니까 단기 대여금 114번. 거래처는 부실상사, 부실로 검색하시고 500만원 되겠습니다. 자, 차변을 기타로 검색해 보세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800번대가 아니라 900번대죠. 934 영업의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500만원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것. 그래서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 오면 매출채권이기 때문에 대손을 우리가 처리할 때 그냥 판매관리비인 대손상각비의 계정과목을 사용하고요. 이런 단기대여금 같은 경우는 영업 외적인 채권이기 때문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영업 외 비용으로 대손 처리하고 있다. 못 받게 됐을 때 계정과목, 비용 계정과목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리되셨죠? 이번에는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5일 창고용 건물을 동신사에 임대하고 창고용 건물을 우리가 빌려줬네요. 10월분 임대료 25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그러면은 임대료는 수익이에요. 임대료 수익 발생 대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변의 임대료가 되겠고요. 수익이 발생했고요.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은 차변에 기록하겠죠. 그래서 이건 입금전표로 써도 됩니다. 차변에 현금이 전액이니까 입금전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0월 25일 날 창고 임대료 받았다는 거예요. 자, 10월 25일 날 입금전표 9분의 2번이 입금이네요. 그리고 계정 과목은 임대료를 쓰는데 임대료가 900번대잖아요. 만약에 임대사업자다 그러면 임대료 900번대 걸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900번대의 임대료는 영업 외 수익입니다. 영업 외 수익. 그러니까 유형상사는 도소매업자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여기서 900번대의 창고 임대료를 900번대 수익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도소매업과 임대사업을 창고 임대사업을 겸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다라고 한다면 창고 임대사업으로 인한 임대료 수익은 그 매출액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의 수익이 아니라 400번대인 아마 임대료 수입이라고 하는 코드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모든 사업자에게 영업의 수익인 것은 아니에요. 임대사업을 겸용하는 또 아니면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임대료도 400번대 코드인
매출 수익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것도 함께 알아두시고. 자, 그런데 FAT 1급 시험을 보는 분들에게는 임대료는 거의 다 영업의 수익으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FAT 1급 시험에는 도소매업자의 업종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904번 임대료 영업의 수익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25만 원이 되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또 해보겠습니다. 국제구호단체에 판매용 상품을 기부했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 드디어 적요를 반드시 채점한다고 하는 실무 수행시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그 유의사항에서 여러분에게 적요번호 8번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적요를 입력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사례가 지금 처음 나왔습니다. 네. 자, 상품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이 상품이 됩니다. 대변이 상품이 되는데 이때 대변의 상품을 기록하고 나서 적요번호를 코드로 8번을 꼭 입력해 줘야 돼요. 타계정으로 대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매출원가가 나중에 결산분계할 때 매출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서 여러분 실무시험 볼 때도 이걸 꼭 지켜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변은 상품인데 차변은 뭐가 돼요? 기부금이 되죠. 기부금이라고 하는 비용이 되는 겁니다. 차변. 네. 자, 그런데 기부금을 100만 원으로 기록해야 돼요? 130으로 기록해야 돼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품을 판매한 걸로 가정했다면 130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타계적으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원가로 정리합니다. 원가로. 그래서 원가로 정리한다. 근데 이게 부가세가 있을 때는 달라요. 부가세가 있을 때는 부가세 계산할 때는 시가를 가지고 부가세를 계산하고 그럼 부가세는 13만 원이 돼요. 13만 원이. 그럼 부가세 13만 원을 만들려면은 메인 매출표표 상단의 공급가액에는 130만 원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야 부가세가 13만 원이 나오니까 부가세는 내야 되잖아요. 상품을 가지고 기부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기부금을 계산할 때는 밑에 분계에서는 이 130만 원 지우고 원가로 해야 돼요. 100만 원. 그래서 이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요, 이게 복잡합니다. 밑에 금액을 다 고쳐야 되니까. 자, 우리는 지금 세금 계산서가 보여지지 않는 그냥 일반 전표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그냥 완전히 무시하면 돼요. 부가세도 없으니까 여러분 13만 원 생각할 것도 없고. 근데 부가세를 감안해서 해라 그러면 부가세를 13만 원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기부금이 얼마가 돼요? 100만 원이 아니라 113만 원. 이 두 개를 더해서. 근데 지금은 부가세와 무관한 거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0월 26일 이렇게 입력합니다. 10월 26일 차변의 기부금이에요. 영업의 비용이죠. 기부금은. 그래서 900번대 코드일 거고요. 100만 원 원가로 기록한다는 거 기부금. 네. 그리고 대변은 상품인데요. 상품이 재고자산이잖아요. 146번. 우리가 상품이 대변에 갈 때는 이 매출원가로 대체될 때만 상품이 대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안 적으면 이게 매출원가로 가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적어야 되느냐? 매출원가가 아닙니다 라는 의미에서 8번 타계정으로 대체되는 상품이다 라는 것을 여기다가 코드로 걸어줘야 돼요. 8번
타계정으로 대체되는 상품이다. 즉 매출 원가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요거 채점, 이거 아주 중요한 적용 번호니까요. 자주는 안 나오는데 가끔 나옵니다. 이런 문제. 그래서 대변의 상품 하시면서 이 적용을 이렇게 8번 타계정으로 대체 이 코드로 꼭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100만 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가를 이용해서 비용 처리하셔라. 나중에 부가세 관계되는 게 있으면 부가세 계산할 때는 공급가액을 시가로 입력해야 된다.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27일 날 농협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12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답니다.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은 대변에 가는 것이고 이자를 지급했으니까 차변의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을 발생시키면 되는 거죠. 이자 비용입니다. 자, 그래서 10월 27일 전표 이렇게 입력합니다. 10월 27일 차변의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죠. 900번대인 931번이 있을 거고요. 얼마를 지급해야 되냐면 12만 원을 지급했죠. 차변에 12만 원 비용 발생.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죠. 103번 서울은행이 되겠습니다. 코드를 서울은행으로 꼭 입력해야 됩니다. 금액은 12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된다. 다음은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27일 날 농협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12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아, 이거 했네. 28번이네요. 28번. 10월 28일 날 안동상사에 대여한 단기 대여금 500만 원과 이자 25만 원. 단기 대여금, 이자 합쳐졌어요. 두 개. 이것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했습니다. 자, 보통예금으로 회수했다. 입금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보통예금은 차변으로 와야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변에 가는 게 요 두 개가 된다 이거예요. 단기 대여금, 이자 수익. 그렇죠? 대여금에 대해서 이자라는 것은 대여금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니까 이건 이자 비용이 아니라 이자 수익입니다. 그래서 수익 발생은 대변이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가는 것이고 단기 대여금을 회수했으니까 빌려줬을 때는 차변에 왔지만 오늘은 받았기 때문에 대여금이 대변에 가는 거예요. 자산 감소로. 네, 그래서 차변부터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10월 28일 날 차변이 보통예금으로 서울은행으로 들어왔다. 이자 포함해서 525만 원이 입금됐다는 거죠. 5250 플러스 대변이 단기 대여금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114번 거래처 넣어야 돼요. 단기 대여금은 안동상사 500만 원이 되고요. 이자도 받았습니다. 대변의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은 901번이죠. 영업의 수익입니다. 25만 원.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9일 날 거, 이제 기타 글의 마지막 분계 연습 문제 같아요. 29일 거. 안동 상사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 30만 원. 예. 안동 상사에 빌려준 거죠. 그래서 이자 30만 원에서 원천 징수세액 46,200원을 차감한 25만 3천 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25만 3,800원이 보통예금이죠. 이게 들어왔죠? 보통예금이 차변에 들어왔으니까 차변. 그러면 이 이자는 뭐예요? 대여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건 수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대변의 이자 수익. 이자 수익 30만 원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원천징수를 우리 주식회사 유형상사가 은행으로 안동상사로부터 원천징수 당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처리하냐면 차변에 자산 처리합니다. 선납세금. 은행에서 예금해 놓은 돈을 원천징수 당할 때도 선납세금. 법인 거래처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원천징수 당한 것도 선납세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선납세금이 46,200원이 되는 거예요.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것이 25만 3,800원. 그럼 요 두 개를 합치면 대변의 이자 수익 30만 원과 대차가 동일하게 되죠. 아주 중요한 분계입니다. 예. 이게 가끔 이런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는데 요 원천징수를 당했을 때 그 세금을 공제하는 것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어떤 분은 예수금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금은 우리 회사가 그러니까 예수금은 이 우리 회사는 지금 선납세금이면 이 안동상사는 뭐가 돼요? 안동상사는 요 46,200원을 대변에 예수금 처리하죠. 안동상사는 예수금, 유형상사는 선납세금. 네, 그래서 차변에 선납세금입니다. 네, 아주 드문 문제니까요. 이런 거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다. 자, 10월 29일 거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10월 29일 날 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 발생했어요. 901번. 얼마가 발생했냐면 3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차변에 103번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온 돈은 얼마가 들어오냐면은 46,200원이 뺀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계산하려면 귀찮으니까 우선 보통예금 대신 보통예금을 먼저 안 하고 거기 잔액 차감한 잔액 다 알려줬네. 알려줬으면 그냥 입력해요. 253800. 253800. 네. 가끔 문제에서 이 숫자 안 알려주면요. 선납세금 먼저 입력하면 밑에 차액이 딱 나온 게 보이니까 그거 보고 하려고요. 자, 그리고 또 차변에 선납세금이라는 거. 선납세금. 자주 안 나오는 개념 과목이니까 잘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6,200원. 선납세금 처리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 선납세금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결산 때 법인세로 대체하죠? 네, 법인세로 대체시킵니다. 네, 지금 29개의 기타 거래라고 하는 유형상사의 분계 연습을 해봤는데 꽤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야말로 유형별 연습이니까 온갖 분계 문제를 여기다 다 모아놨습니다. 그 중에서 좀 우리가 앞으로 자주 볼 수 없는 분계가 여기 26번 상품을 기부금으로 대체하는 26번의 문제라든가 방금 한 26번과 29번은
뒤에도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26번과 29번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오게 되면 야 이건 이런 것도 있나? 우리 이건 안 배웠는데 하고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주 못 만나는 분계라서 그래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형상사의 부가가치세 거래들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유형별 연습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